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6월 4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 증시, 양 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관련 정책주 위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AI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시총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AI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AI 기술 기업들이 주요 민주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맞물려서 오늘 시장 강세 흐름이 무난하게 나왔고, 특히 코스피 지수가 2.6%나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의 2배가량의 상승폭을 보였어요. 이 이유가 바로 요 맞물린 흐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여기서의 수혜를 받는데 하이닉스가 5%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제 굵직한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한 종목 정도가 보이는 거고요. 물론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죠. 원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들 좀 시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기대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범위와 섹터가 넓기 때문에 상승하는 속도가 조금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 나오는 건데 그래서인지 오늘 더더욱 테마성 시세가 좀 기승을 부렸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테마성이라고 보는 건 전 이 지역화폐 관련주거든요. 코나이나 웹캐시, 뭐 쿠콘과 같은 기업들인데 요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보였잖아요. 개별주,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오히려 좀 강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내일 미국에서의 이슈들이 많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쭉 나오는데요. 연준에서는 경기평가 보고서 페이지북 공개를 하고요. 5월 ADP 취업자 변동, 그리고 합성 PMI 확정치가 나옵니다. 이 스케줄들을 소화를 하게 되면 이거 PMI도 역시 5월 달 건데 이런 스케줄들을 소화를 하고 나면은 일단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들로 해서 구매자 관리 지수나 이런 취업자 변동으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그리고 경기 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연준 위원들이 좀 더 이걸 가지고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할지, 긍정적으로 나와도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도 중요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선은 끝났어요. 대선은 끝났고 이제는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 보다 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죠. 대선은 끝났지만 대선 이후가 되면 이제 어떤 판이 되냐면, 그전에는 각 후보들 간의 정책이라든지 인맥주들이 시속 게임을 보였다면 이제는 끝이죠. 당선자 말고 나머지 종목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그러니까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의 관심 섹터가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정책주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 정책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왜 같이 가고 있냐면 알고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는 것은 진보에서의 진보 세력의 어떻게 보면 근간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위협을 제거해야 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다 올바른 방향. 원전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원전을 어디다가 짓는 것조차도 문제고, 짓는다 그러면 거기 지역 사람들 다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배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원전이 이제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이 나오면서 사이즈가 작아졌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전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는 비용이 비싸죠. 굉장히 비싸요. 좋은 에너지이고 아무런 오염물을 만들지 않고 굉장히 좋은 에너지이긴 하지만 그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용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원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가 복합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를 우리가 이 정책주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I 관련주입니다. AI 기술 기업 관련주들, 특히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인 것은 시세가 아주 폭발했죠. 솔트룩스 가장 대장입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진입한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음 AI,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 드리고 있는 크라우드웍스, 이런 종목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주당, 후보 시절도 아니에요. 그 이전이죠. 탄핵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민주당에는 AI 강국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AI 강국위원회를 출범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 두 명이 솔트룩스와 그리고 크라우드웍스의 대표들이었어요. 양 옆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면서 크라우드웍스가 점상을 가기도 했죠. 그런 만큼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같이 사진 찍었다고 해서 인맥주가 아니에요. 기술을 인정받은 거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AI 이재명 20대 대통령 선거 때, 20대 대선 때 이 AI 이재명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도와줬어요. 이것도 인맥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받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훨씬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커가지 못한 기업들, AI 기업들이 이제는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서, 또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이번 정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 딥시크를 넘어서는 거대 언어 모델을 포함해서 각종 정말 분야가 방대하잖아요. 뭐 바이오부터 군사, 방산, 뭐 정말 다양하게 AI가 활용되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들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탑 티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이런 IT 강국 아닙니까? 네,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자금이 없어서 개발하던 기술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지, 돈은 있는데 기술을 개발을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제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봤을 때,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 실리콘밸리처럼 정말 투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오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메타 같은 기업이 이 라마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뭐 한 1조 원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이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딥시크에게 진 것은 딥시크가 너무나도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들을 그 맞는 방향대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AI 시대는 뭐 AI 시대는 지금 열려 있는데, 시대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큰 포부인가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는 얘기는 나와 있는 보고서들을 보고 분석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며,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발표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향이죠. 하지만 주가에서는 이런 이상향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상향들을 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세 번째 마지막 정책 수혜 섹터 큰 어젠더 3개 중에 하나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이거 에코프로나 이런 리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고체를 비롯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전고체나 나트륨 이온 배터리나 이런 쪽이요,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을 받으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아직도 연구 중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2차전지 부분을 빼앗겼는데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에서 대명에너지를 오늘 이제 메인 마켓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규장에서도 수익 실현이 나간 거고요. 이전에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프리마켓에서 매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정규장에서 매도. 그리고 원익홀딩스, 이거는 오늘 종가가 더 높게 끝났는데 이 중에 없잖아. 이 중에 없는데 여러분, AI 관련주가 발전을 하게 되면요, 로봇, 최종적 AI 관련주로 하면 뭐가 돼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너지로 이어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기술력을 다 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주와 뭐 로봇주가 직접적으로, 원익홀딩스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어차피 기술 기업들을 AI 관련주를 보시라는 건 지금 현 정부, 새 정부에서 기술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기술 기업에 당연히 로봇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과가 있는 로봇 기업, 원익홀딩스는 알레그로엔드라는 로봇 손을 만들어서 이거 이미 상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유럽에 CE 인증을 받으면서 유럽에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판매가 가능해졌고 메타에서도 계속 협력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저는 가능한 게 아니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매매 중이고,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매를 굉장히 여러 번 해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6,000원대인데 내일부터 좀 쉰다라고 한다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겠죠. 원익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시간 외에서도 뭐 원활하게 좋은 흐름이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급은 제한적이니까요. 일단 미국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AI 기술 기업의 강세,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가지면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또 따라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게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라 수급이 몰려버리면 이들을 추종하는 개별 종목들이 못 가죠. 여기에 제가 개별주라고 이외의 개별 종목들이 상승했다라는 것, 테마성 시세로 급등락하는 정말 개별 테마주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써있죠. 웹캣이나 코나아이와 같은 지역화폐 관련주, 건설주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인맥주 성향이 강하고 정책 수혜가 기업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들은 저는 테마성 시세라고 보고, 설명 방금 드린 것처럼 주력으로 상승할 정책주 말씀드린 요 세 개로 좀 좁혀봐야 된다고 필요해요. 지금 오늘 이제 솔트룩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죠. 그리고 취해가더니 아니고 장기간 쉬어가던 코난 테크놀로지, BI 매트릭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리벨리온과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협력 중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생성형 AI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죠. 그리고 B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인데, BI 매트릭스, BI 매트릭스가 이 매트릭스가 아니고, 오늘 오타들이 좀 많네요. 죄송합니다.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의 AI 솔루션 G 매트릭스를 공급한다는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오늘 대선이 끝나고 민주당에서 주요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AI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속속들이 발표한다는 것은 날 잡았다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 최근에 차트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은데 맞는데 내용적으로 지금 딱 타이밍이 됐으니까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100조 시대가 개막했다.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도입. 지금 이들 모두 LLM,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상승을 한다면 주가 탄력성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 지난해 매매를 하다가 손절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5월달이죠. 5월달에 매매했다 손절 나간 종목인데 그 이후에 장기간 쉬다가 이제 제가 매수한 가격이 12,000원대였는데 훨씬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는 이제 다른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인데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죠.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하락폭이 지금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이 내려온 종목이고 이거 뭐 무증 한번 받고 그러니까 무증 권리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무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지금 여기서 4만 원짜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공공기관에 더군다나 투입이 되고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되는데 좀 내리고 있는 건가요? 27%로 찍히네.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보자면 마음 AI예요. 마음 AI. 여기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피지컬 AI 핵심 기업 수혜 기대가 나오고 있죠. 국정 어젠다로 내건 AI 대전환. 직접적인 수혜감은 마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종목이잖아요.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전에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마음 AI가 이 기사가 나오면서 5월 9일날 이제 상승을 했었던 건데 차세대 국방 핵심 전술 AI를 공개를 했었고요. 지금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로봇 에이든 미국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 AI도 한 번 더 다시 노려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계속해서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고 우리가 수익을 또 많이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도 수익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파동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제가 크라우드웍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크라우드웍스가 유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갔지만 기업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솔트루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솔트루스는 뭐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 여기 2022년에 만들었던 2023년이죠. 2023년에 만들었던 이 자리도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매매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찍었던 요 상한가 자리 24만 7천 원이죠. 저거 프리마켓에서 누군가가 거래 실수한 건데 저 자리까지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박스권 대응은 해줘야 돼요. 23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일단 1차적으로 매도권 잡아주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걸 반복해서 가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상승 보였죠. 오늘 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다 써놓진 않았군요. 일단은 이 증권주가 상승하는 건 코스피 5,000포인트를 보내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의지 때문. 이건 정책이 아니고 목표치죠. 정책이 아니고 5,000포인트 가는 데에 대한 정책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 거지. 자, 5,000포인트 보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펀드에 들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목표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 당연히 증권사들은 활발해진 증시에서 실적이 늘어나겠죠. 주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데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는 건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승폭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일수록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SK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SK도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원익을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끝날 만한 재료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관심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종목들로 시장이 움직였고 형성이 됐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활발한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활발한 장세 속에서 원하는 만큼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건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종목들이 좀 많죠. AI 기대감 폭발에서도 솔트룩스는 계속 봐왔지만 코난 테크놀로지나 BI 매트릭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는 좋았지만 대장 역할은 아니었는데 오늘 대장주가 되면서 수급을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이 대장주도 좀 바뀌면서 순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업을 진짜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강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주에 얘기해드린 종목인데, 월요일에 얘기했죠. 월요일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해드린 종목인데, TC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지금 시간 내에서 움직임이 좋은데, 이런 종목들 역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펴게 될 텐데, 그때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언급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정책 수혜도 역시 순환하면서 받게 될 거고, 그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흐름들 우리 노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 영상 올려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 정책주든 또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때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내일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런데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광복절까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다이렉트거든요. 우리 열심히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왔어요. 이 기간 화끈하게 수익 올려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